안녕. 원의 방정식 넘어가서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자, 이거 방법 몇 가지 있다 했어요? 두 가지 있다 했었죠. 어떤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또는 판별식 이용한다. 이거였죠. 그쵸? 그래서 먼저 뭐 한다? 점과 직선 사이 이용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뭐랑 뭐를 비교해라?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걸 비교하라고 했죠. 요걸 이제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 하자? 원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해 보자. 자, 첫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쵸? 그러면 D가 짧아요? R이 짧아요? D가 짧아요. 그래서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접한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D랑 R이랑 같죠. 그 다음에 D가 R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리가 더 크니까 안 만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맨 밑이 만나지 않는다죠. 맞아요? 그러면 요 위에 두 개는 뭐라고 해도 돼요? 만난다 해서 만난다도 써주세요. 만난다 뭐가 된다? D랑 R이랑 같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죠.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네,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하는 거고. 자, 판별식이요. 판별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이 친구를 대입을 하죠. 자, 그러면 봐봐. 얘는 2차인데 XY가. 근데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왜냐면 만나니까 연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에다가 MX 플러스 N을 넣어. 그러면 2차 나오죠? 그러면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2차니까 몇 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만난 점이 두 점이야. 그러면 X가 한 개,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X가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두 개라는 거죠. 따라서 실근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근? 중근이죠. 중근. 맞아요. 접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가 하나는 하나인데 접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뭐 X는 2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해서 접한다는 판별식이 0이다.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D가 0보다 작다로 가시면 되죠. 그러면 만난다도 얘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뭘 추천드렸어요? 할 때는 판별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훨씬 낫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선분의 길이. 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 자,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일단 원의 중심과 어디 사이 거리? 현을 갖고 있는 그 직선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구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반지름 구하죠. 그러면 요거 피타고라스 하면 현의 절반이 나오니까 그거 2배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접선은 여기지만 접선의 길이라고 하면 그냥 원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길이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접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가 접점이고요. 그래서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그쵸? 원의 중심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접선의 길이 나오겠죠.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 있죠? 이번에는 거리 최대 최소요.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 서술형 1번 기억나요? 네. 네. 원점과 원이 있어서, 그쵸? 맞아요? 뭐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거리가 무슨 점? 정수인 점 구하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친구도 그냥 원의 중심과 밖의 점 사이 거리 해서 어떻게 한다? 거기서 반지름 빼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가장 최소인 거 최대인 거 나오죠. 그 범위에서 정수인 거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기억나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 거리가 2점 몇몇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3이 여기에서 하나, 두 개 있을 거고 4가 하나, 두 개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는 거였죠. 이게 예, 그 문제. 이게 뭐 쓰는 거야? 원위의 점과 점 사이 거리. 요거 쓰는 거고요. 최대 최소. 얘는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대 최소.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 친구도 뭐가 한다? 얘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는 뭐다? 원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는 원위의 한 점과 점 사이 거리. 오케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정수로 나오면 똑같이 풀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는 익혀달라 했어요.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나요, 혹시? 네.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증명은 그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엔. 그냥, 네. 중심이 원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r 루트 m제곱 플러스 요건 그냥 암기하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중심이 얘가 아니라 a, b인 x-a, x-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y-b를 여기다 넣고 x-a를 여기다 넣어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고요. 얘는 언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친구도 어떻게 한다? 접점이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접점이 아니라 뭐라고 나올 수도 있냐면 원 위의 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 위의 점이 나와 있으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접점이겠죠. 그래서 그 점이 접점이니까 뭐라고 본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은 x제곱을 xx로 분리하고 y제곱을 yy로 분리해서 한쪽을 x1, y1 쓴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대입하면 뭐 3,4다. 몇 차식이에요? 1차죠. 그러면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직선 형태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얘가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그냥 둘로 찢는다. 둘로 찢고 둘로 찢은 다음에 x1, y1으로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오케이? 지금 하면 헷갈릴 테니까. 자, 문제 필수제 1번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한대요. 뭐 하면 되시죠? 원과 직선이 만나려면 일단 어떤 상황이다. 원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중심이 0,0이죠. 그쵸? 그 상태에서 만나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D라는 녀석이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어떠면 돼요? D가 R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만나도록이면 D가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이면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외우는 거라고 뭐 생각해도 되겠지만 그냥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리가 더 짧으니까.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뭐고 지금 현재 x-2y 플러스 x-y 플러스 2k이기 때문에 이게 0이니까 사이거리 0,0과 네, 여러분들 아래에 써주시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거리 하면 어떻게 된다? D가 루트 1제곱 1제곱이니까 2죠. 그 다음에 0,0,0이니까 2K 이 친구가 뭐보다? R보다. R을 이쪽에 쓰시고요. R이 몇이죠 여기서? 루트 50이죠. 루트 50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R보다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죠. 그러면 요거 넘기면 10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절대값 2K의 범위는 100보다 루트 100, 즉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K의 범위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0. 그치? 그래서 양변에 뭐 나누면? 2 나누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맞는데요. 상황 이해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 이해를 해봅시다. 자, 봐요. 얘가 0,0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이 어디냐면 여기가 축이고 여기가 이제 축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K라는 녀석은 뭔 뜻이냐면 Y는 X 플러스 2K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만나려면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겠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세로, 가로로 봐서 세로로 본다면 왜냐면 이 친구가 2K예요. 이 친구가 2K인데 얘가 세로로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되겠죠.
맞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럼 이 K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맞아? 그쵸? 그러면 이 K가 지금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10이고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가 지금 몇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루트 50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50이기 때문에 이 친구 루트 50이죠.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가 루트 50인데 요거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니까 이 친구 기울기 1이니까 이 친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루트 50이면 루트 50, 루트 50 몇이겠어요? 루트 100이겠죠.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00이 되니까 10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림으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쉽진 않으니. 하지만 이렇게 이해해 보는 것도 좋은 게 더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해도 충분히 하긴 한데 당연히 정석대로 가시고 요 생각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적이 향상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문제를 다른 방면으로도 풀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숙제가 많다고 찡찡대면 안 되고. 네, 갈게요. 네, 2번 갈게요.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일단 둘이 만나서 생겼대. 그럼 이미 만난다는 얘기, 안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가직선 사이거리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나 정가직선 사이거리 반지름 비교하거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1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도 조금 크게 그립시다. 현이니까. 여기가 1,-3이야.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로 한 요 정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만난다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x에 1 넣어보면 몇이요? y가? 마이너스 2지. 제가 왜 넣은 거냐면요. 얘가 1,-3이잖아요. 그럼 x가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이 상황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x가 몇이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지나는 거야? 1,-1을 지나니까 이거보다 위에 지나겠죠. 근데 반지름이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1,-2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가고 여기 한 칸이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네.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x가 1. 요거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어요? 네. 잘 봐요. 이거 지금 어떻게 그린 거냐면 1,-3의 중심이야.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넘어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3까지는 뭐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 지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중심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에 1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1,-2 지나니까 얘보다 한 칸 위에.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한 칸 위에 여기 지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왼쪽 한 칸 위로 세 칸이니까 여기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린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란 겁니다. 네, 체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현의 길이 이 친구만 구하자. 자, 이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고? 일단 어디 구해야 돼요? 반지름. 그치, 반지름 어디에다 체크해야 돼? 여기다 체크해야 되죠. 반지름 1이고요. 그 다음에 뭐 체크해야 돼? 그리고 현의 길이 피타고라스. 저기 두 점 사이 거리. 여기서 어디 사이 거리? 정과 직선. 그치,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죠? 맞아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이 마이너스 1,3과 어디 사이 거리? 얘 사이 거리 하면 되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이 사이 거리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d는 뭐가 되고? 루트 10분의죠.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 3 대입해서 제로가 되니까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즉 뭐가 된다?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이거 10루트 10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두세요. 네,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저게 제가 유리화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유리화 안 하는 게 좋은 거는 제곱할 때. 그러니까 제곱을 해야 될 때. 이거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다 놓고 피타고라스 제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가 루트 10분의 1이면서 이 친구가 1인 상황인데 현의 길이는 지금 여기 2배인 요 상황이죠. 그쵸?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 A라고 잡고 그러면 A 제곱은 뭐가 된다?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바로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10분의 9니까. 그래서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네. 선의 길이는 여기서 이제 2a가 되고 정답이 뭐가 된다? 루트 10분의 6, 즉 10분의 6루트 10, 즉 5분의 3루트 10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니? 넘어갈게요. 3번.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된다? 1,-7을 지난다고 돼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원에 접점이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야? 기울기 주어진 건가요? 기울기 몇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3이에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주어진 기울기가? 직선에서 마이너스 지금 문제 넘어갔어요. 그거 끝났고 그거 말고 네, 필수 3번이요. 여기 뭐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원위의 점 체크하시고 원위의 점이라는 건 거기서의 접선이니까 이거 접점 주어진 거구나 체크하시고요. 접점이 그러면 몇 콤마 몇? 즉 3,a가 접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의 접선이 뭘 지난다? 얘를 지난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쓰고 대입하면 되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고 이 친구? 접점 주어질 때? 그렇지. x1, x 더하기 y1, y가 오케이. r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선 x1, y1이 뭐죠? 3,a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이고요. 이 친구가 a로 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지름은 여전히 r제곱이네요. 근데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자, 원위의 점 하면 또 생각해야 되는 거 뭐죠? 중요. 그쵸. 이게 요걸 잊으면 문자 두 개인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원위의 점 나와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 원위의 점 나와 있다. 무조건 대입하세요. 요거 별표.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보여요. 본인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래서 원위의 점 나오면 무조건 대입하세요. 원위의 점 나오면 대입해라. 그래서 대입하면 뭐가 되고 이 친구는 바로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그냥 9라고 쓸게요. 9 더하기 a제곱이 뭐가 된다? r제곱 된다 해서 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쓰고요. 자, 여기선 그럼 이제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요? r제곱을 빼요. 그쵸. 뭐 여기 같다고 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제 같다고 두면은 네, 3x 네, 3x 플러스 ay가 네, 잠시만요.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접점을 대입해서 하나 나온 거잖아. 근데 이제 접선이 얘죠. 접선이 얘 뭘 지난대요? 1,-7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된다 이 친구는? 3 더하기 7a 얘가 마이너스 7a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7a가 r제곱이 된다 해서 요 둘을 연립하면 되죠. 해서 네, 그냥 둘이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a제곱 그냥 9부터 쓸게요. 9 더하기 a제곱이 뭐랑 같다? 3 빼기 7a랑 같으니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 뭐랑 같다? 제로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6 아니면 플러스 6이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6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는 a가 2개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대입해보면 뭐가 돼요? r제곱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몇? 45인가요? 또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몇이 되고? 10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의 합이니까 정답이 뭐가 된다? 55가 정답이 된다.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헷갈린 거 있어요? 요 A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아, A에다 대입. A에다가. 아, 네. 정리됐나요? 네, 4번 갑시다. 자, 접선의 방정식 뭐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어떻게 돼 있대요? 아, m인 직선에 나와 있대요.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좌표평면에서의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점을 지난대요. 얘는 접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가 미지수지만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얘는 그때 뭐를 지난대요? 저 친구를 지난대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기울기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공식으로 써볼게요. 어떻게 되죠? y는 일단 몇 x야? 공식부터 한번 씁시다. mx 되죠? 왜냐면 0,0이 꼭지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써야 되고? 그렇지, r 루트 오케이, m제곱 플러스 1이래요. 그대로 써 놓읍시다. 그러면 이 친구 r이 몇이죠? 3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3 써서 가면 되죠.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난대요? 2,-3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방법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를 왼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루트 있으면 제곱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고? 4m제곱. 그치. 근데 이게 풀마니까 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겠죠 해서 얘는 그냥 플러스 되고 3은 제곱하면 9. 얘는 제곱하면 그냥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근데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5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 그 다음에 0이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구하려는 게 뭐래요? 네, 모든 m의 합값 세요. 근데 m이 몇 차야? 2차. 그러면 그 m이 몇 개인 거야?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해서 뭐 이용하면 되죠? 방정식을 하나. 다시 방정식이에요. m이 몇 개 있어? 지금 이미 2개가 있어. m1, m2로. 근데 두 m의 값에 모든 m의 값의 합 뭐라고 쓸 수 있죠? 두의 그치, 두근의 합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 친구를 뭐로 볼 수 있다? 두근의 합으로 볼 수도 있다. 두근의 합. 왜 두근의 합이다? m이 몇 차니까? 2차니까. 2차니까. 2차가 아니면 그렇게 못 쓰죠. 네, 해서 두근의 합 공식 쓰면 뭐가 되고 이 친구는? m1 플러스 m2가 5분의 10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뭐 인수분해 사실 되니까 이 친구는 인수분해 되면 m으로 묶어서 5m-12가 0이니까요. m은 뭐가 된다? 0 아니면 5분의 12 해서 그냥 더해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저게 더 좋은 전략이겠죠. 두 번째 전략은요. 이걸 그냥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중심이 뭐고 0,0이래요. 그럼 반지름이 이제 3인 상황인데 얘가 이제 0,0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예요. 자, 이 상태인데 2,3에서 어떻게 2,-3에서 어떻게 된대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데 직선이 뭘 지난대? 2,-3을 지난대. 이거는 결국 뭐냐면 그냥 원 밖에서 그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3이 대략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가 몇이죠, 여기가? 반지름이 몇이니까? 반지름. 아, 3. 그러면 여기 3이니까 여기 몇이요? 3이죠? 3. 여기는? 3. 좌표. 저 0,4. 0,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러면 -3인데 2,-3이야. 그러면 0,-3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서 요쯤에서 긋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는 나오는 거. 여기 하나, 여기 하나잖아요. 지금 접선,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 0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사야지.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몇 콤마면? 2,-3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m의 x-2 -3이겠죠. 그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이다? 3이다. 반지름이다 해서 구해도 되는 거겠죠. 원점과의 거리가 3이다. 네, 그렇게 해서 m을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왜? 왼쪽이 좀 더 쉽죠? 요거는. 네, 요렇게 해서 가능도 하다. 어쨌든 상황 파악도 한번 해봐라.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요 풀이는 이 뒤에 있는 5번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외부의 점에서 그릴 때. 네, 5번 갑시다. 네, 5번 가면요. 일단 5번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볼 건데 네. 개념 프린트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자, 전체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것 때 그럼 원밖에 한 점이 나와 있다는 거는 결국 기울기는 안다 모른다? 기울기는 모른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이 나와 있는데 기울기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점 뭐 예를 들어 3,1이면 그냥 뭐 여기다 x-3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따로 두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심이 뭐가 된다? P, Q가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분명히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D가 루트분의 뭐야? 절대값이니까 루트 넘겨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올 거고요. 이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값과 루트 있으니까 양변 뭐 하는 게 좋다? 제곱하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 어떤 거? m에 대한 2차 나오거나 m에 대한 1차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상황을 한꺼번에 좀 보시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나오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했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 그었을 때 기울기가 그냥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야. 오케이?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똑같아요. 뭐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그러면 그 m이 두 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까 식 자체가 뭐였어? 뭐 이런 거였죠. 맞아요? 만약에 A랑 B가 나와 있으면 뭐 3,1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하나는 뭐 -2, 하나는 뭐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그냥 직선방정식 두 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거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건 자, 원밖에서 한 점에서 그은 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무조건 접선은 두 개라고 했죠. 근데 그 적선이 두 개인데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머지 하나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기울기가 없는 직선을 우리가 1, 2, 3, 4 몇 번이에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1, 2, 3, 4 중에 어떤 게 기울기가 없죠? 1번이 3번이 둘 다인가요? 그 1번은 1번 아니에요. 1번 기울기가 없어요. 이 친구는요? 얘는 있어요. 몇인데? 0. 그쵸.
오케이? 기울기가 얘는 없어요. 쟤는 플러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면서 늘어난다고. 오케이? 근데 얘 기울기가 왜 없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혹시? 이 기울기요? 그 일직선이 되면 이것도 일직선이고 이것도 다 일직선. 되면 자, 요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외우는 것보다는. 기울기의 정의는 뭐죠? 기울기요? 뭐 분의 뭐? x 증가량분의 y죠. 얘 x 증가량 어떻게 돼요? 0. 0이죠. 안 증가하죠. y만 증가하죠. 0분의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근데 얘는 x는 증가하죠. 네. y는 안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3분의 0. 이런 거 그냥 0이겠죠. 그냥 기울기 0이 된다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오케이? 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친구는 기울기 하나 없다니까 무조건 나머지 하나가 세로선일 수밖에 없다. 세로선이 접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 세로선은 x는이야, y는이야? 이거는 x. 그쵸? 그럼 a, b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x는 몇이라고 써야 돼요? a. 그쵸? 그래서 여기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 나오고요. 2점 지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m 값을 똑같이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 그래서 하나는 x는 꼴, 하나는 y는 꼴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친구 생각해서 세로선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래프 살짝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와요. 나와요? 보여요? 예. 어떻게 나오죠? 이 친구 중심이 몇 콤마 몇? 중심이 1,3. 그렇지, 1,3이야. 1,3인데 근데 얘는 반지름이 몇이야? 3이죠. 근데 2,-7이라는 건 결국 여기에서 왼쪽으로 몇 칸 간 거예요? 1,3에서 왼쪽으로 몇 칸 간 거야? 왼쪽을 3칸. 왼쪽으로 3칸 갔죠.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7이면 여기보다 높을 거 아니야. 4칸 정도, 맞아?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얘가 지금 x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0이 한 이쯤. 그래서 이쯤이 이제 실제로 축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1,3인데 반지름이 몇이야? 3이에요. 그러면 1,3에서 3 내려오면 몇 콤마 몇이야, 이 친구? 1,3. 그치.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접해서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 2,-7에서 한번 그어보자. 그어봤을 때 어떻게 된다? 한 직선이 세로선이 될 수밖에 없어. 접선이. 왜? 요 거리가 몇이기 때문에. 거리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왜 3이에요? x가 하나는 1, x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세로선 나오고요. 하나는 지금 예측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y가 3이에요. 얘는 y가 몇이에요? y가 4. 7이죠. 그럼 차이가 몇? 4. 그럼 반지름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얘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기울기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그래서 확인하면 돼요. 실제로 했을 때 계산 실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체크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어보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방법대로 갑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점이 나와 있는데 기울기 모른다. 점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7. 그치, 이렇게 되죠. 이 친구가 이제 여기다가 뭐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디랑 거리가? 중심.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해주면 되죠. 그래서 네, 이 친구랑 1,3의 거리가 반지름 몇이랑? 3이랑 같겠죠. 그쵸? 갑시다. 해서 여기서 쓰는 거는 D랑 R이랑 같다를 쓰는 거고요. 1,3과 자, 여기는 mx-y 그 다음에 플러스 2m 플러스 7이 제로다.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공식 쓰면은 밑에가 뭐가 나온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항상 나올 겁니다. 거의. 왜냐면 mx랑 마이너스 y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가 뭐가 되죠? 1, 3 나오면 3m 그치 플러스 4의 절대값 되겠죠. 그게 반지름 몇이랑 같다?
3이랑 똑같다. 이게 R 반지름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R과 D와 R이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면 되죠? 제곱 플러스를 넣으면 그렇지.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 오케이. 근데 사실 양변을 제곱하기 전에 느낌이 확 올 거야. 어떤 느낌이 오냐면 개수가 둘 다 몇이에요? 3이야. 그럼 이거 제곱해봤자 9. 이거 제곱해봤자 9니까 아마 사라지는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때립시다. 그래서 이제 9m 제곱 플러스 그렇죠. 24m. 플러스 오케이. 9의 전체 m제곱 플러스 2. 그치. 그래서 전개하면 9가 되겠죠. 그럼 이제 9m제곱 삭제되면서 m이 하나는 뭐가 몇 차 나오고 1차 나오면서 그 친구 뭐가 된다? 마이너스 24분의 7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따라서 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4분의 7. 하나 행방불명된 건 무조건 무슨 선? 세로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세로선은 x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오케이.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기울기 마이너스 24분의 7을 대입해서 뭐가 된다? y는 마이너스 24분의 7에 x 플러스 2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는 거죠. 두 개 나왔으니까 끝났죠. 저 전개해야 돼요. 문제에서 전개하라 그러면 전개하면 되고요. 객관식에서 보통 전개돼 있겠죠. 전개하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고. 오케이? 사실 뭐 서술형에서 저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진 않을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는 제가 두 가지 풀이로 알려드릴 건데 원과 원 밖의 점이 있다. 이때 서로 수직이다. 이거는 한번 하긴 했었죠. 하긴 했지만 그때 제가 아마 그냥 간단하게 알려준 정도로 끝냈을 거거든요. 이젠 좀 디테일하게 갈게요. 그때 제가 시간 때문에 아마 그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나중에 한번 알려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해요? 잘 기억도 안 나죠? 바빠가지고. 네,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래서 자, 원 밖의 점이 있어요. 똑같이 원 밖의 점에서 보였는데 원에 그은 두 접선이 뭐다? 수직이다. 자,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 두 접선이 서로 수직 체크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첫 번째 방법, 얘는 그냥 상황을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친구가 중심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근데 원 밖에 한 점이 지금 1,-4거든요. 이게 대충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면 아래로 3칸을 갔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쯤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수직이죠. 두 접선이 서로 수직. 그러면 수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에서 접선이 있다면 그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수선발에서 수직해 주시고 얘도 수선의 발 내려서 수직해 줍시다. 그러면 직각이 총 몇 개 생기냐면 3개, 그치? 아직은 3개가 생겨요. 그러면 270도니까 나머지 하나도 90도에서 360도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친구 반지름 포함해서 모두 같을 거다. 이 길이가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다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이 몇이에요? 지금 현재 R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나와 있지 않고 R이라고 되어 있고 이 친구도 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답답하니 빼줍시다. 이 친구를 마이너스 2,1이고요. 얘 점은 1,-4죠.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알고 있으니 뭘 구할 수 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얘는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R이에요. 여기가 몇일까요? 이거는 길이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그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직각이고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몇 대 몇 대면? 1대1대 루트 2. 그럼 이건 오케이, 루트 2R이 돼요. 따라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루트 2R이 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거리가 루트 2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이 거리가 뭐가 되죠? 두점 사이 거리가. 그치?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그치. 루트가 루트 아, 제가 위치는 조금 잘못 껐네요. 이제 실제로는 한 요 정도에 있을 텐데 조금 잘못 긋겠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5의 제곱인데 이거의 루트가 뭐랑 같다? 2루트 r이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 거리가 어차피 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바로 r제곱 더하기 r제곱은 그냥 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다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뭐가 된다? 얘 거리가 된다. 얘 거리 그냥 바로 구합시다. 네. 그래서 루트 2r로 풀어도 되고요. 이 거리는 뭐가 되죠, 실제로? 루트 3제곱 더하기 5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한 게 얘가 계산하면 루트 34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몇이 된다? 그냥 34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상황이 r이고 루트 34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r제곱이 몇이죠? r제곱이 루트 17. r제곱이 17이죠. r제곱은? r제곱. 그럼 r은? 그치, 루트 17이죠. 그래서 양수니까 당연히 r이 반지름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트 17. 오케이? 그래서 1대1 루트 이용해도 되고 그걸 모르더라도 그냥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답이 나온다. 괜찮아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요거는 네 적으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었죠? 네. 그러면 r이 루트 17. 자,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방법이었는데 어떤 거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중심이 뭐고? 마이너스 2, 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이야? r이에요.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1,4를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c가 어떻게 써야 되고 y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다? 그냥 반지름이다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 마이너스 4는 저기 이쪽.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이니까. 그래서 지나는 점이고 기울기 모르니까 m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번이랑 이제 풀이가 똑같은 거고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마이너스 2,1과 어디 사이 거리? mx 마이너스 y. 그쵸. 요. 해서 d는 이제 뭐가 됩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 뭐가 된다? r이 된다. 그래서 이건 그냥 r로 놓고 풀어야죠. 왜냐면 r밖에 모르니까. 그럼 이제 넘겨서 뭐 하면 되죠? 양변 제곱을 때리면 되죠. 그냥 그대로 넘겨서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제곱하면 뭐가 되고? 9m제곱 플러스로 갈게요. 제곱하니까. 그러면 플러스 30m 플러스 25가 그치, rm제곱 그쵸, r 되겠죠? 미안 r제곱이구나. 쏘리. 제곱 하니까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r제곱 마이너스 9의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 m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5네요. 는요. 근데 두 접선이 서로 뭐래요? 수직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었을 때 제가 조금 짧게 그었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수직이래요. 수직. 그러면 두 기울기가 곱이 몇이에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지금 현재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뭐라고 잡으면? 그치. m1과 m2로 잡아요. 그러면 두 근에 뭘 구하면 돼요? 그치. 두 근의 곱이 몇이면 돼? 오케이, 잘했어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네, 뭐 당연히 메인은 아까 저게 더 쉬우니까 저걸로 가져가시고요. 요런 풀이도 있다.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럼 두근의 곱 공식을 쓰면요. m제곱이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9분의 r제곱 마이너스 25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넘겨서 계산하시면 r제곱 그쵸?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면 2r제곱이 마이너스 34 플러스 34니까 r제곱이 17 네 해서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루트 17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괜찮죠? 네. 한 문제 남았나요? 두 문제 남았나요? 한 문제 남았죠? 바로 갈게요 그냥.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요거는 제가 핵심 네컷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너무 한 것만 나오는데 그치? 네. 그래서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방법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뭐 해야 돼? 원과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원과 직선이 아마 어떨 가능성이 높다?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원과 직선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치? 왜냐면 최소도 있어야 되니까. 최소가 만나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상황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돼요? 원의 어떤 이 중심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짧은지 긴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과 직선 하나씩 그리시고요. 대략 그리세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얘 음수니까 뭐 음수에 맞춰서 그냥 이 정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중심이 이 중심 바로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네. 몇 콤마 몇이요?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그치.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는 반지름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다 바꿀게요. 표준형을 바꾸면 그치. y 플러스 2의 제곱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이제 9가 추가된 거고 4가 추가된 거니 13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에 플러스 9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이 된 거니까 네, 넘겨서 4가 되죠. 요게 0이니까 네,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해서 반지름은 몇? 2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중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 축을 안 그리는 이유가 어차피 거리 최대 최소하기 때문에 축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요하면 당연히 그려야 돼요. 이때 얘를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넣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어봐요. y가 양수야 음수예요? y가 음수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한 7 정도 나오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지나니까 밑에 있겠네요. 밑에를 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네 2x 플러스 y 플러스 13은 0이다. 그래서 여기랑 거리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원 위의 점 P는 어디 있는 거고 당연히 이 위를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돌아다니고 있고 그게 어디랑 거리?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인 거죠. 그러면 거리가 가장 짧을 때는 어디쯤 있고 대략? 가장 가까울 때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쯤이겠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울 때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계산하면 되죠? 가장 가까운 곳은 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그 점이 어디죠? 여기 위. 중심. 그쵸? 그래서 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구한다? R을 빼고. 그치. 반지름 R을 빼서 구한다. 따라서 최소값 요 친구는 요게 지금 스몰 m이죠. 이 친구는 뭘로 구한다? D-R로 구한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D에서 R을 어떻게 하면 되죠? D에서 R을 더해. 오케이. 이 친구가 R이죠. 따라서 D에서 R을 더하면 최대값인 네, 이 친구.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라지 m이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 플러스 R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D가 뭔지, R이 뭔지만 구해봅시다. 그러면 D가 뭔지 구해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D가 뭐가 되죠? 일단 네, 요거 적고 시작할게요. 네, 2x 플러스 y 플러스 13 요게 0인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시면 뭐가 된다? D는 그렇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3. 그쵸. 그래서 다 더하면
그치,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D가 루트 5가 되고요. 반지름은 몇이죠? 여기서 아까 2였죠. 2. 그쵸? 아까 는 4로 나왔으니까 2였죠. 그래서 이 친구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커요? 지금 정과직선 사이 거리가 커요? 정과직선. 그치?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황 잘 됐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 루트 5 더하기 2고요. 얘는 루트 5 빼기 2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다 적어줍시다. 그러니까 R이 여기가 몇이 되고 여기 이제 2가 되고, 그쵸? 이 친구 2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 몇이 되고 루트 5가 되니까 이 최소가 몇이 되고 루트 5 마이너스 2고 최대가 몇이 되고 루트 5 플러스 2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MM을 아마 곱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합차 공식 쓰려고. 그래서 곱해 주시면 뭐가 되고 5 빼기 4 정답이 1.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